엄마가 살림을 잘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집착적으로 심하게 지적질하시는 걸 보고 정신병이 생겼나 싶었어요. 오늘 밤 미술관의 문을 여는 첫 문장은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은 이 한마디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이 고백. 사연을 보내주신 A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체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순에 대한 깊은 혼란이 묻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주말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모처럼 쉬는 날 밀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띠띠띠띠. 어머니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거실 바닥을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검지손가락으로 창틀을 쓱 훑더니 먼지 한 톨 묻어나지 않는 손가락을 A씨 눈앞에 들이밉니다. 너는 여자애가 되어서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어? A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A씨의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파출부 아주머니가 오셔서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고 요리조차 귀찮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의 집에만 오면 마치 살림의 달인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감시관처럼 돌변하는 겁니다. 그 접시는 거기 두는 게 아니야. 물기는 바로바로 닦아야지. 애 옷은 왜 이렇게 입혔니? 쏟아지는 잔소리 폭격 속에서 A씨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는 늘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의 몫이었고 어머니는 그저 그 결과물을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지금 A씨의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A씨가 반박이라도 하려 하면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디서 엄마한테 말대꾸니? 내 주변 친구들 딸들은 안 그러더라. A씨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집안에서만 왕비처럼 지내던 어머니들이 유독 딸의 살림과 육아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지적한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어떤 친구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하자 누가 더 잘하나 보자며 이를 악물고 배틀을 뜨기도 했답니다. 어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A씨는 사연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들이 원하는 건 제 집을 활짝 오픈해서 제발 참견하고 간섭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태도 같아요. 노동은 내가 해서 완벽해지면 그건 전부 엄마의 지혜 덕분이라고 칭송받고 싶은 거죠. 착한 딸이었던 A씨는 그동안 그 욕구를 채워주는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어머니의 자존감 충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가 센 여동생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오는 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 그 비굴하고도 오만한 모순 앞에서 A씨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 숨막히는 이야기 끝에 문득 제 눈앞에 걸린 이 그림이 사무치게 들어옵니다. 사연 속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옮겨놓은 듯한 작품, 뿌리 없는 담쟁이입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앙상하지만 곧게 뻗으려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마도 A씨 당신이겠지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자신의 잎을 피우려 노력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휘감고 있는 형상에 주목해 주세요. 굵고 튼튼한 줄기가 아닙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킨 듯 혹은 낙서처럼 제멋대로 그려진 덩굴 식물이 나무의 목을 조르듯 감고 올라갑니다. 이 덩굴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허공에 붕 뜬 채 오로지 나무에 매달려야만 자신의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생적인 선들입니다. 이 덩굴의 선은 불안합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꼬여 있으며 나무의 잎사귀를 가릴 만큼 무성해 보이지만 실상은 속이 텅 빈 외곽선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연 속 어머니의 내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현상은 투사와 결핍된 인정 욕구의 기형적인 결합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주체적으로 성취를 이뤄본 경험이 부재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가정뿐이었고 그 대상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스스로 살림을 잘해본 적이 없기에 오히려 살림에 집착합니다. 이는 반동 형성과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에게 과도한 유능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A씨를 지적하는 그 순간 어머니는 잠시나마 자신이 우월한 존재, 가르치는 존재, 필요한 존재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이건 다 엄마 덕분이야.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어머니는 A씨의 일상을 난도질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열등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공허함을 딸이라는 대리물을 통해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뿌리가 없기에 남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야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저 그림 속 담쟁이처럼 말입니다. 기가 센 딸에게는 꼼짝 못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그 딸은 단단한 벽돌담 같아서 덩굴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A씨는 틈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어머니의 덩굴을 받아주었기에 어머니는 그곳에 안착해버린 것입니다. 도슨트로서 이 그림의 여백을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속 나무를 보세요. 비록 덩굴이 휘감고 있지만 나무의 중심을 이루는 선은 끊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적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결핍이 만들어낸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림을 못해서 육아를 못해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가 오늘 하루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을 숙주로 삼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엉킨 실타래를 끊어낼 가위를 드셔야 합니다. 그 가위의 이름은 무반응과 경계 설정입니다. 엄마,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자꾸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 말을 뱉는 순간 그림 속 덩굴은 힘을 잃고 바닥으로 툭 떨어질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덩굴은 지탱해주는 나무가 거부하면 결코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숲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숲에서 그 불안한 덩굴을 걷어내고 오직 당신만의 바람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